이지스타트 전기자기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위계수고요. 챕터 3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위계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90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위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도체, 점전화라고도 불렀죠. 구도체의 전위 V는 우리 식 2의 29에서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은 구도체 점전화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위를 나타내는 수식이 되고요. 이 수식은 오른쪽과 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과 Q로 나누어서 쓸 수 있고요. 이 앞부분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을 우리가 P로 표시하고 전위계수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전위계수 P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요. 전하 Q가 대전되어 있을 때 그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 V를 결정해주는 비례계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식 3의 1을 다시 써보면요. V는 P, Q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Q가 주어졌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P에 비례해서 전위 V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P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동일한 Q가 주어졌더라도 동일한 전하량이 대전되었더라도 전위 V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변화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P를 비례계수인 전위계수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전위계수는 정의에 따라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로 주어지는데요. 이 수식을 살펴보면 여기 입실론 제로가 들어있지요. 입실론 제로는 매질을 나타냅니다. 유전율이 우리 공기나 진공일 때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면 비유전율 값이 있기 때문에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에서 입실론으로 우리 바뀌게 되지요. 입실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다시 써보고요.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전위계수가 변할 텐데요. 유전율이 커지면 전위계수는 작아질 거고요. 또 작아지면 커지는 이런 반비례의 관계를 매질에 대해서 전위계수가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R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도체의 크기일 수도 있고 또 도체와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체의 모양이나 크기 또 전하 간의 간격 거리가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전위계수 P는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점도 우리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라고요. 이러한 전위계수의 단위는 볼트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전위계수의 단위는 볼트 퍼 쿨롱인데요. 위에 있는 요 식에서 우리 전위계수 P에 대해서 써보면요. 전위계수 P는요. V 나누기 Q가 되겠지요. V의 단위는 볼트고 Q의 단위는 쿨롱이 될 테니까 전위계수의 단위는 볼트 퍼 쿨롱이 되고요. 이 볼트 퍼 쿨롱이라고 하는 전위계수의 단위는 정전 용량의 단위 쿨롱 퍼 볼트의 역수가 됩니다. 정전 용량이라는 건 1볼트의 단위 전압이 주어졌을 때 충전되는 전하량 Q로 정의를 하죠. Q의 단위가 쿨롱이 되고요. 그래서 1볼트당 더 많은 전하가 충전되면 정전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전 용량의 단위를 쿨롱 퍼 볼트로 했는데요. 전위계수의 단위가 볼트 퍼 쿨롱이 되니까 서로 이들의 관계는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계수의 단위로 우리가 볼트 퍼 쿨롱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정전 용량의 단위를 응용해서
그것을 거꾸로 표현한 파라드 분의 1, 정전 용량의 단위가 파라드죠? 파라드 분의 1, 파라드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DARAF라고 합니다. 데라프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러드 단위의 역수라는 의미로 스펠링을 반대로 뒤집는 이런 위트를 가지고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위계수의 단위는 볼트 퍼 쿨럼은 물론이고요. 파라드의 역수인 파라드 분의 1, 데라프라고 하는 스펠링을 반대로 한 우리 단위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정전 용량의 단위는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을 우리가 영어로 커패시턴스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전위계수의 크기는 우리가 엘라스턴스라는 용어도 사용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은 커패시턴스, 전위계수는 엘라스턴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개의 점전화가 존재할 때의 전위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전화는 각각 Q1과 Q2고요. 그림 3-2에 이웃한 두 개의 점전화라는 제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전화는 Q1으로 대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점전화는 Q2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거리는 R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거리는 R이 되겠고요. 먼저 Q1으로 대전된 점전화에는 이 전화에 의해서 또는 이웃한 전화에 의해서 V1이라고 하는 전위가 형성되고요. Q2에는 V2의 전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위는요. 먼저 V1을 살펴보면요. V1은 Q1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대전된 전하죠. 전하 Q1에 의해서 생긴 전위 V11이 있고요. 또 이웃한 점전화는 우리 Q2로 대전되어 있는데요. 이 Q2의 전화에 의해서도 전위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위를 우리가 V12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V1은 V11 더하기 V12, V11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 V12는 이웃한 다른 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첨자를 붙이는 원리는요. 기준이 되는 원, 지금 V1이지요.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은 원이 되고요. V12는 첫 번째 V1에 생기는 건데 이웃한 2번의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해서 Q2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는 V12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V2 전위는요. V2의 전위는요.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은 V22가 되겠고요. 이웃한 Q1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는 기준이 2가 되겠지요. 여기도 2입니다. 기준이 2가 되니까 V21이 됩니다. 그래서 전위 V2는 V22와 V21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V1은 V11부터 시작되고요. V2는 V22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뒤에서 우리가 다룰 때에 Q1, Q2의 순서로 수식을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11, V12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볼 텐데요. V11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1이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 전위계수 P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체, 점전하의 크기, 반지름일 수도 있고요. 두 전하 간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V11은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 R 대신에 A가 들어갔습니다. Q1이 대전된 점전하의 반지름은 A죠. 그래서 A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V1, 2는요. V1에 기여한 전위인데요. 누구 때문에? Q2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Q2와의 거리는 R이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2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여기 Q2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V1에 관한 식을 3.3의 A와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V2는요. V2는 먼저 자기 자신에 의한 것. V2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반지름이 이 경우에는 B가 되겠지요. B가 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B분의 Q2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Q2가 되겠죠. 여기 Q2가 있습니다. 그리고 V21은 V2의 전위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생긴 것? Q1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그러면 Q1과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R이 되겠지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이웃한 다른 전이 전하죠. V2에 기여하는 이웃한 점전하의 전이 전하량 Q1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위가 V21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V1은요. 자기 자신에 의한 것과 이웃한 Q2에 의한 전이고요. V2는 자기 자신에 의한 것, V22, 이웃한 것이 Q1이 되겠죠. 그것에 의한 전이는 V2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V1은요. 위에 있는 식, 요것을 다시 써보면 여기에서 Q1을 옆으로 내려서 쓰고 앞에 전위 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으로 내렸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식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2가 되겠죠. 요 앞부분은 전위 계수가 될 텐데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전위 계수가 될 텐데요. 자기 자신에 의한 전위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P11이다. 여기 있는 요 11을 따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웃한 Q2에 의한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V12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전위 계수의 이름은 P12로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V2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 의한 전위 계수는 P22, 이번엔 2죠. P22가 되겠고요. 이웃한 Q1에 의한 전위 계수는 P2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보면요. P11은 Q1 자신에 의한 것이고요. P12는 이웃한 Q2 때문에 생기는 전위 계수고요. 이게 기여하는 것은 V1에 포함이 되겠죠. 다음에 P22는 Q2 자신에 의한, 여기에 있는 Q2 자신에 의한 전위 계수가 되겠고요. P21은 이웃한 Q1에 의한 전위 계수고요. 이것이 합해져서 V2라는 전위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위계수의 특성 살펴봅니다. 전위계수의 특성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P11과 P22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기는, 요것은 Q1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계수가 되겠고요. 앞에서 요거는 Q2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0보다 크다. 무조건 0보다 크다인데요. 아래에 앞에서 다루었던 3.4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식에 보면 P11에 해당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인데요.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고요. A라고 하는 것은 Q1으로 대전되어 있는 구도체, 점전하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모든 그 P11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P11은 0보다 크게 되고요. 당연히 P22도 4파 입실론 제로 B분의 1이죠. 반지름이 A에서 B로 바뀐 것 뿐이죠. 그럼 당연히 이 P22라고 하는 전위계수도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전위계수의 특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P11은 P12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요 앞에 있는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1이 P11이 되겠고요.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은 P12인데요. 비교해보면 4파 입실론 제로는 동일하고요. 동일하지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여기는 A고요. 요거는 R입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전화 Q1과 Q2가 있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R이잖아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Q1이 대전되어 있는 구도체, 점전화의 반지름이니까요. 반지름 A보다는 둘 간의 거리 R이 훨씬 크겠죠. 요 R이 더 클 테니까 우리 반비례가 되니까요. 당연히 P12보다는 P11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식에 보면 이퀄이 되는 같은 경우도 있죠.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A는 이퀄 R이 되는 거니까 Q1과 점전화로 그려볼게요. Q1과 Q2가 접촉했다. 둘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요 반지름이 곧 둘 간의 거리와 똑같잖아요. 어차피 접촉되어 있으니까 그 거리가 R과 A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 점전화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접촉되어 있을 때는 A는 R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P11과 12가 같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R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A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둘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22도 같은 이유로 P21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다음으로 P12와 21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같은지 아닌지 살펴보면 P12는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고요. P21도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에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둘이 동일한 수식이니까 당연히 같고요. 이 수식도 살펴보면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인데요. 이 안에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R이 0이 된다면 0이 되겠죠. 둘 간의 거리가 접촉한다면.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3의 4식을 연결해서 보면 요 전위계수의 특성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룰 때 이 특성을 일일이 이 수식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요 세 개의 전위계수 특성은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위계수와 관련된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3-2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 살펴보면요. Q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고요. 두 도체의 이름이 N과 R입니다. 이랬을 때 VNR을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어떤 것이 맞겠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3.4식 앞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여기에서 Q1, Q2 대신에 우리 Q와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 살펴보면요. Q1 대신에 Q, Q2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대입하고요. V1은 우리가 VN이 될 거고요. V2는 우리가 VR로 이렇게
기호를 바꿔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V1에 해당되는 수식 이것과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요. Vn은 P11 11 대신에 PNN이고요. Q1 대신에 Q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Q2 대신에는 마이너스 Q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P12 대신에 PNR의 Q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2 대신에 VR, 그 다음에 P22의 Q2 대신에 마이너스 PRR의 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21, 21은 PRN이 되겠고요. Q1 대신에 Q. 그래서 식 3.4를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에 따라서 표현한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R과 N과 R 사이에 전위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Vn과 R은 Vn에서 VR을 빼면 되겠죠. Vn의 식에서 VR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PNN이 되겠고요. 여기는 빼면 마이너스니까 P의 RR이고요. 전부 Q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P의 여기죠. NR. 여기는 P의 RN이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Q에 대해서 묶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식 3.5입니다. P12는 2원이라고 했죠. 이 식에 적용하면 PNR은 equal PRN이 됩니다. 그럼 둘은 같은 거니까요. NR로 통일하면 마이너스 2배의 P의 N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PNR과 RN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PNR은 이와 같이 PNN-2의 PNR 플러스 PRR의 Q. 이것은 둘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위계수에서 포함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함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림 3-3에 있는 것처럼요. 두 개의 도체가 있을 때 어느 한 도체가 다른 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3-3 보면요. A번 그림은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하고 있어요. 도체 1이 바깥쪽에 있고요. 도체 2는 그 안쪽에 우리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B번 그림은 반대로 도체 2가 도체 1을 포함해요. Q2로 대전된 도체가 Q1, 도체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경우에 대해서 전위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도체는 등전위체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등전위체예요. 등전위체인데요. 등전위체라는 건 도체가 접촉하고 있으면 둘의 전위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도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도체의 전위나 두 번째 도체의 전위 V1은 equal V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전위체라는 특성을 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V1은 앞에서 P11의 Q1, P12의 Q2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V2는요, P22의 Q2와 P21의 Q1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둘이 어떤 거죠? 서로 같다는 거죠. 이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A는 먼저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했습니다.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하면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도체 2가 될 텐데요. 우리 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등전위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도체의 특성은 도체에 대전되는 모든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표면에만 전하들이 존재하니까요. 이 안쪽에 있는 도체 2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Q2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죠.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하면 Q2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도체인 도체 2에는 전하가 대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하게 되면 Q2가 0이 되고요. 요 수식 3.6의 식에서 Q2가 0이니까 요것은 없는 항이 되겠죠.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자, P11의 Q1은 P21의 Q1이 될 테니까 Q1도 양쪽에서 겹치니까 없애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P11은 P21이 된다는 것입니다. P11은 P21이 된다는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반대의 경우 도체 2가 도체 1을 포함할 때 그러면 도체 1의 전하량인 Q1이 이번에는 0이 될 겁니다. 요 Q1 도체 1은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전하가 존재할 수 없겠죠. 이번에는 Q1이 0이 됩니다. 그럼 Q1을 포함하고 있는 항은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Q2의 항만 남게 되고 요 Q2는 공통이니까 없앤다면 P22는 P12 P22는 P12라고 하는 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함 관계일 때의 수식은 3.7과 3.8이 되는데요. 도체 1이 도체 2를 포함하면 P11은 P21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라고도 쓸 수 있나요? P12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죠. 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2가 도체 1을 포함한다. 그러면 메인이 되는 것은 도체 1과 2잖아요. 그럼 P11. 도체 2가 메인이 되면 P22는 P12 equal P21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그 포함 관계일 때에 우리 전이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포함 관계와 관련된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3-3이 되고요. 전이계수에서 PRR이 PSR일 때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3.7과 3.8의 수식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도체 1이 포함한다라는 건 도체 1이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P11이 P2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메인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문제 살펴보면요. PRR이 PSR이죠. PRR이고 여기도 SR이니까 R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체 R이 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체 R이 메인이라는 건 도체 R이 바깥에 있고 도체 S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S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 1번 보기는 틀렸고요. 가까이에 있다도 틀리고요. 포함되어 있다. 속에 있다인데요. S가 R 속에 있다. 또 R이 S 속에 있다인데 R이 바깥에 있고 그 속에 S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체 S가 R 속에 있다.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 전이계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관련 수식, 또 특성, 포함관계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